여러분은 프로페셔널 포토그래퍼들이 피부를 보정하는 방식을 쉽게 할 수 있다면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거의 다 알려드릴 거니까 그냥 따라만 하셔도 프로페셔널한 스킨 보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렵다고 혹은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포토샵을 포기하셨던 분들, 혹은 라이트룸만으로 편집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혹은 프로페셔널 포토그래퍼들이 빠르게 피부 보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정말 궁금하셨던 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토샵 리터치 중에 현재까지도 프로페셔널 포토그래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리퀀시 세퍼레이션, 주파수 분리 보정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llo mates, 카일 작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라이트룸 보정법 위주로만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는 포토샵을 설명드리면 조금 어려우실까봐 그랬던 건데, 사실 하이 아마추어 분들도 그렇고 요즘에는 포토샵을 다루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라이트룸 뿐만 아니라 포토샵도 어느 정도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포토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포토샵을 시작하시기 전에 전문가들이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피부 보정 방법인데, 사진을 고주파와 저주파로 나누어서 편집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딥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생략을 할 거예요. 뭐 레디우스 값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생략을 할 건데, 왜 뭐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요거를 조금 생략을 할 거예요. 따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사진 파일을 불러온 상태고요. 이제 주파수 분리를 하기 전에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일단 레이어를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이거를 잠깐 이렇게 할게요. 레이어를 복사를 했어요. 레이어 복사하는 방법은 저같이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커맨드 J, 그 다음에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J로 알고 있어요. 제가 윈도우를 사용 안 한 지 좀 오래돼서 헷갈리긴 하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웬만해서 윈도우 컴퓨터에서 컨트롤은, 맥에서는 커맨드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해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일단은 주파수 분리를 하기 전에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피부 트러블들을 좀 제거를 해야 돼요. 주파수 분리 그냥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주파수 분리를 하셔야 더 예쁘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피부 트러블들을 제가 보정을 얼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피부 편집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패치 툴로, 사용해서 편집을 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피부 이렇게 제거하는 거는 이렇게 스파틸링이라던가 요거 두 개를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저 맨 위에 스파틸링 브러쉬 툴이 가장 좀 쉽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거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패치 툴을 저는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손에 익다 보니까 이제 이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피부 보정하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자신한테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사진이 망가지지만 않는다면, 자기한테 편한 편집법을 사용해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피부에 있는 트러블들을 어느 정도 제거를 했고요. 모델분이 워낙 피부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많이 편집할 건 없네요. 이렇게 피부 정리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요건 그냥 합치도록 할게요. 자, 프리퀀시 세퍼레이션을 만들기 전에 일단 요 백그라운드를 2개 복사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맨드 J로 2개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2번 누르면 돼요. 자, 이렇게 레이어 1이 될 부분이
저주파가 될 부분이에요. 로우라고 이름을 지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고주파가 될 부분이니까 하이 프리퀀시 하이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이에 눈을 꺼주시고 로우에서 필터,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우스처럼 이렇게 좀 마우스보다는 흔들림이 조금 있어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블러, 그 다음에 가우시안 블러. 요 처음에 값이 되게 중요해요. 요 값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주파수 분리 하이랑 로우랑 나눠지는 그 중간 부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레디우스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요거는 처음에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정해진 값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디테일이 어느 정도 무너진다라고 할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디테일이 많이 무너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는데, 저는 한 7 정도?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할게요. 요게 나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니까 요거는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으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좀 곤란한 부분이긴 해요. 일단 저는 한 6 정도로 설정을 해 놓을게요. 7, 6? 6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으로 설정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하이 프리퀀시 불을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선택해 주시고, 이미지 어플라이 이미지 어디서 어플라이 이미지를 눌러 주신 다음에 레이어는 이렇게 로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기 로우 요거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널은 RGB,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블렌딩 모드는 Subtract 백이죠. 그 다음에 오파시티는 100%고 스케일은 2에 offset은 128입니다. 요걸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 회색 값을 만들기 위함인데, 요거는 만약에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요렇게 일단 값은 요렇게 된다는 거 이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OK를 눌러주시면 요렇게 하이 프리퀀시의 세팅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요 칸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를 리니어 라이트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주파수 분리를 하기 전 상태가 된 거예요. 완전 똑같아졌습니다. 자, 여기서 로우를 클릭해 주시고 라쏘 툴을 열게요. 라쏘는 L 버튼이에요. 이게 라쏘 툴입니다. 라쏘 툴. 이게 라쏘 툴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 가장 많이 하시는 부분들로 설명을 할게요. 라쏘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요게 이제 블럭 값을 먹이고 싶은 부분에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Q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계선이 모호하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야 부드럽게 가우시안 블럭 값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페더 값 요거를 만약에 페더를 하나도 선택을 안 해주셨다, 그렇게 페더를 만약에 1로 이렇게 해놨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고 Q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완전 딱 경계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이런 블럭 값을 매겼을 때 이 경계선이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이쁘게 편집이 되겠죠. 그러니까 페더 값을 저는 20으로 해놨었는데 요거는 적정선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부드럽다 생각하는 부분 정도까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가우시안 블러 주파수 분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필터, 그 다음에 블러, 그 다음에 가우시안 블러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을 선택했잖아요. 요거를 말고 제가 여기다가 크게 해서 달라지는 걸 확 볼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 보시면 아까 저희가 6을 선택했었는데 6을 하면 요 값이 블럭 값이 거의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해놓으면
어느 정도 부드러워지긴 하지만 이렇게 티가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처음에 6을 해놨기 때문에 이번 그거보다 좀 높은 값을 10 정도 해놓으면 이렇게 확실히 블러가 들어간 게 눈에 띄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0이고 여기 안 들어간 값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확실히 딱 들어가는 게 보이죠. 근데 이게 너무 높아지면 이렇게 티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적정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기에 블러 값이 적당하게 들어갔다 라고 생각할 때 OK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저는 12로 했는데 보통은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번 해놓으면 다음에 그 값을 똑같이 적용하고 싶을 때 전에 했던 값을 불러오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필터 보시면 여기 전에 했던 값이 가우시안 블러입니다. 요게 커맨드 컨트롤 F를 누르게 되면 전에 했던 값을 입력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블러에서 뭐 가우시안 블러 들어가지 않아도 커맨드 컨트롤 F를 누르면 이렇게 값이 단축키로 저장되게 됩니다. 커맨드 컨트롤 F 이렇게 커맨드 컨트롤 F 커맨드 컨트롤 F 이렇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블러 값을 이제 어느 정도 다 먹이면 전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피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파수 분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편집이 완료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주파수 분리가 완료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 보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파수 분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라이트룸만 편집하지 마시고 이렇게 포토샵으로도 피부 보정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즐거운 사진생활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카일 작가였습니다. Cheers, mates!